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을 다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반지 원정대가 여정을 떠나는 스테이지였다면은 오늘은 모리아의 광산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영화 반지 원정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본 그 장면이죠. 이 모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둔 것인데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린의 문을 지나 모리아로 어둠 속의 여정을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모리아 이 외곽 그 문이 있는 곳과 호수가 있는 곳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그런 야외 세트장이었는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서면 이제 완벽한 실내 촬영장이 되는 것이죠. 그 모리아의 광산에서 보이는 돌들은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진짜 바위가 아니고요. 다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걸로 만들어서 색을 칠한 겁니다. 정말 바위랑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정말 바위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긁어서 뜯어낼 수도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크아자둠에 다다랐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짧게 축약되어 있고 영화도 어느 정도 축약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작에서는 이 발린의 무덤을 발견한 것이 모리아에 들어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박 3일을 모리아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보내다가 이렇게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원작에서 또 다른 점은 이 난쟁이들의 시체나 뭐 이런 흔적들을 이 발린의 무덤 근처에 와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발린과 난쟁이들은 동쪽의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반지원정대가 들어온 서쪽의 문까지는 다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피핀이 우물 속에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피핀을 구출하는 것이 이번 스테이지의 목적인데요. 이제 스테이지를 꺼내고 본격적으로 우리 말썽쟁이 피핀을 구출하기 전에 우선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발린의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하는 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최대한 이렇게 평화로울 때 돈을 무조건 많이 먹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걸 빼면은 게임을 이렇게 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레고 플레이하는 방식이 이래 가지고요.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발린의 무덤이 위치해 있는 방은 미자르불의 방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기록실입니다. 동쪽 끝부분에 있는 방 중 하나인데요. 그리고 또 북쪽에 위치한 방이기도 하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왜냐면 이것이 그 밖에서 따지면 산 위 꽤 높은 층에 위치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발린의 무덤을 벗어나 통로로 가다가 이제 크아자둠의 다리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아래로 타고 내려가야 되죠. 이제 원작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여기 발린의 무덤을 찾고 그 오리가 남겨놓은 그 발린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그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샘으로 불로 태워버리고요. 레골라스로 화살을 쏴서 돈을 먹고요. 이제 다시 이 열쇠를 이렇게 잠금 장치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바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손잡이를 찾아야 되겠죠? 손잡이는 여기 김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셔주고요. 손잡이를 다시 찾기로 했죠.
이렇게 레고 게임은 이렇게 퍼즐을 푸는데 무슨 힌트 같은 것이 처음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무조건 이것저것들을 부수다 보면은 언젠가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핀을 다시 올려보내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발린의 무덤에서 피핀이 이렇게 화살을 딱 해가지고 해골이 떨어진 걸로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모리아의 광산을 여행한 뒤 첫째 날 밤에 이 반지원정대가 머무르는 바닥에 이제 커다란 구멍 같은 게 있었어요. 우물 같은 거였죠. 피핀이 거기를 들여다 보는데 서늘한 바람이 들어와서 돌멩이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진 않았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서 우물이었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그런 퐁퐁거리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뭐 영화처럼 와장창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이렇게 각색해서 조금 더 말썽쟁이 이렇게 만들었죠. 왜냐하면 이제 오크들한테 들통이 나서 이렇게 발린의 무덤에서 전투가 치러져야 되니까요. 하지만 원작에서는 오히려 뭐랄까요, 더 치열했다고 할까요? 명확하게 어떻게 얘네 반지 원정대가 발각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여기 디자인을 먹고요. 예, 어떻게 발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게 피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핀이 던진 돌로 인해요 이제 고블린들이 반지 원정대에 정가 여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반지 원정대가 이제 발린의 무덤에 도착해서 책을 읽으면서 꾸물거리는 사이에 그 반지 원정대의 위치를 알아내서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피핀의 잘못이긴 하죠. 예, 아무튼 영화는 좀 더 드라마틱한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냈습니다. 문을 막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이제 양쪽에 문이 나 있어서 동쪽과 서쪽에 문이 나 있어서 서쪽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이제 고블린들이 오크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자, 이렇게 계속 먹어주고요. 저기 오렌지 손잡이 있죠? 저거는 이제 힘센 캐릭터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르크아이나 아니면 사우론 같이 좀 힘이 센 캐릭터가 와야지만 저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플레이 모드에서는 그걸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레골라스로 쩍 뛰어 올라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해골 부수기 이런 거는 뭐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다 해놓겠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보로미르가 문을 쾅 닫고 이제 고블린이 발을 이렇게 문 아래로 집어넣으니까 프로도가 스팅을 가지고 고블린의 발을 찔러 넣는 그런 재밌는 장면도 있죠. 혹시 랄프 박시의 반지장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작 소설에서 이 발린의 무덤 전투는 굉장히 짧습니다. 책으로 찌면은 한 장 분량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영화는 좀 더 흥분되는 그런 전투 장면을 불려주었습니다. 자, 보로미르로 곤도르의 뿔나팔을 불고 곤도르의 뿔나팔로 적을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적뿐만 아니라 아군 캐릭터도 곤도르의 뿔나팔을 불면은 겁에 질리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그 NPC 우리 반지원정대 동료들은 아무리 때려도 고블린이 죽지가 않아요.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여기 동굴 트롤이 나와버렸죠. 저 대사 딜리버리가 정말 재밌습니다. 원작에서는 근데 이제 케이브 트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놀라운 일이긴 하죠.
케이브 트롤이 등장하지 않고요. 발린의 무덤에서는 케이브 트롤이 등장을 하지 않고 그냥 커다란 오크 대장이 튀어나와서 프로도를 찌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고 힘이 세고 컸던지 보로미르를 이제 자신이 들고 있는 방패로 이렇게 옆으로 밀쳐내고 또 아라고른이 휘두르는 검을 싹 피해가지고 프로도를 이렇게 찔러 넣었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아라고른이 머리를 이렇게 검으로 착 내리쳐서 두개골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작 오크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조금 뭐랄까요, 드라마틱하지 않다고 느껴졌는지 이제 케이브 트롤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죠. 그래서 이 전투 장면도 굉장히 좀 더 무시무시해졌고요. 트롤을 기다리고요. 트롤을 기다리다가 고블린 따위한테 이제 목숨을 잃어버렸네요. 가장 중요한 파란 레고는 일단 무조건 먹어주겠습니다. 자, 레고 게임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제 이런 스테이지 보스들도 패턴만 익히면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정의 민첩성을 이용해서 올라가 주고요. 조심해야죠. 이렇게 또 다 먹어주고 이제 이런 스테이지를 어떻게 공략하느냐는 이제 뭐 영화에서 보여줬던 그런 장면에서 모티브를 따온 그런 부분이 기믹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쇠사슬이 이렇게 휘두르니까 기둥 뒤에 탁 숨어서 쇠사슬이 기둥에 휘감기니까 이제 레골라스가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가서 머리 위에서 화살을 쐈었죠. 이렇게 찔려버렸네요, 프로도가. 메리 피핀이 나설 차례입니다. 이렇게 저는 피핀과 레골라스 혹은 메리와 레골라스, 이런 호빗과 레골라스를 사용해서 이번 스테이지를 깰 텐데요. 어떻게 할지는 일단 위로 올려 보내고요. 이렇게 피핀을 계속 조종하면은 메리 내려와 버렸네요. 이렇게 계속 피핀으로 때리다 보면은 이제 케이브 트롤이 멍청하게 입을 벌리죠. 그럼 이제 레골라스로 쏴주면 됩니다. 그럼 피핀이 다시 메리로 할까 피핀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영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동굴 트롤의 등 뒤에 매달려 있는 것은 피핀이었으니까요. 피핀으로 하겠습니다. 트롤이 오길 기다려서 점프,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계속 때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 등 뒤는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얼굴을 맞춰줘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한 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똑같이 해주고요. 역시 레고 게임은 레고 보스 배틀은 무조건 패턴입니다. 또 마지막 한 대, 팍! 되죠.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디다 쏜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계속 몇 번 보고 나서 이제 화살이 입 천장을 뚫고 이렇게 뇌에 박힌 걸 볼 수가 있었죠. 원작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프로도가 이렇게 미스릴 조끼를 입다는 것을 밝혀지지 않고 모리아를 탈출한 뒤에야 이제 프로도가 미스릴 조끼를 입고 있어서
그것을 이 창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모리아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반지 원정대 테마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연출이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다만 원작에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간달프가 잠시 이제 문을 막는 주문을 외우는 사이에 이제 반지 원정대가 이제 최대한 빨리 계단을 타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급함은 계속 전해지지만 이런 엄청난 대규모의 추격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잘 보여지지가 않죠. 하지만 뒤에서 계속 오크들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그 사실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분위기는 나오지만요. 이제는 김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끼를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깊은 골에서 출발할 때 김리는 날이 한쪽에만 있는 도끼 2개를 들고 출발했는데요. 이제 김리의 도끼하면 가장 유명한 커다란 양날 도끼를 이 모리아에서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이제 발린의 무덤 처음 시작할 때 발린의 무덤 전투 처음 시작할 때 무덤 위에서 김리가 도끼를 양손에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김리가 양날 도끼 커다란 걸 하나 들고 있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에서 찾은 도끼랍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비하인드 씬 메이킹 장면을 보면은 이제 김리의 도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곤으로 계속 해주고요.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로그의 존재가 이제 일어납니다. 사실 그 반지의 제왕이 처음 그 영상이 공개가 된 것은 어떤 한 영화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의 원정대가 발린의 무덤에서 탈출한 이후부터 이제 이 모리아를 통과하는 추격신과 그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그리고 발로그와의 대면, 이제 크아자둠 다리에서 이제 간달프가 떨어지고 원정대는 모리아를 벗어나서 이제 간달프의 죽음에 슬퍼하는 모습까지를 한 20분 장면을 그 영화제에서 딱 틀어줬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평론가들이 그리고 영화 그 뉴스 사이트들이 굉장히 흥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피터 잭슨이 그렇게 특급 감독도 아니고 또 영화 촬영도 3편을 동시에 찍는다는 굉장히 무모한 야심 넘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었는데요. 그 영화제를 기점으로 이 모리아 영화 장면을 기점으로 이제 그 영화계에서는 이 반지의 제왕 영화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핀이 아까 우물에서 얻은 이 양동이로 물을 길러서 불을 끄겠습니다. 또 돈도 계속 먹어주고요. 영화에서는 이제 발로그의 존재가 이렇게 으스스하게 나타났을 때부터 이렇게 발로그가 나타났다 이런 위압감을 주는데요. 원작에서는 이제 발로그가 직접적으로 등장할 때까지는 발로그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가 따라오는 것 같다. 거대한 불길이 일어난다. 이런 언급만 있고요. 자, 간달프의 특수 능력, 마법을 이용한 이렇게 마법을 이용해서 톱니를 벌써 주고요. 김리가
퍼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지 원정대 멤버 중에 퍼즐을 풀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캐릭터가 3명입니다. 샘, 김리, 레골라스. 아라고르는 원정대의 리더라고는 하지만 이제 안두리를 얻기 전까지에는 이제 추적 순찰자로서 이제 추격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데 그게 평소에는 그렇게 쓸만한 건 아니고요. 간달프도 이렇게 마법 능력밖에 없는데 마법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요. 보로미르가 떨어질 뻔하죠. 사실 원작 속에서는 그냥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만 있고, 그래서 피터 잭슨 감독도 처음 각본을 쓸 때는 여기 계단에서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이렇게 박번에 완성을 되고 이제 영화 프로덕션 제작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알란 리와 존 하우의 이 컨셉 아트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계단을 이렇게 발견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얻은 게 모리아 오크의 투구라는 아이템입니다. 치장 아이템이에요. 커스터마이징 치장 아이템인데 레골라스가 써버렸습니다. 각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아이템이 3개씩 숨어 있는데요. 이 아이템을 모조리 얻는 것도 스테이지 100% 달성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아까 말을 계속 해보자면은 컨셉 아티스트들이 이 멋진 계단, 모리아의 계단 그림을 그렸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웅장하게 이렇게 컨셉 아트를 그려놓다 보니까 이제 피터 잭슨 감독이 그 이미지를 보고 엄청난 상상력이 동원을 한 겁니다. 야,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재밌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 흥분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계단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2 그룹으로 갈라졌지만 영화에서는 3 그룹으로 갈라졌죠. 김리가 아주 자기를 던져달라고 애원을 하죠. 이제 영화에서는 여기서 아라고른도 순찰대인 만큼 이렇게 순찰자인 만큼 활을 쏘고 그러는데요. 원작에서는 아라고르는 활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단지 안두릴, 나르시를 별에서 만든 안두릴 하나만을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원작에서는 활을 쏠 수 있는 멤버는 레골라스 하나뿐입니다. 샘이 고개를 부리면서 건너가죠. 그리고 불을 태워서 저 돌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나무를 태워버려서 이렇게 퍼즐을 1단계를 완성했습니다. 쿵 하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 이펙트인 것 같아요. 샘이 다시 위로 올라가 주고요. 그럼 이제 관역을 맞춰야 되네요. 레골라스, 활잡이 레골라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골라스 계속 모리아 투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 몰입감이 살짝 떨어지긴 하네요.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제 레고다 보니까 머리 파트를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골라스가 대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레골라스가 대머리예요. 미끼가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 돋습니다. 이렇게 크아자둠의 다리를 건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크아자둠의 다리와 저쪽에 있는 크아자둠의 기둥들, 이것들은 전부 미니어처로 만든 겁니다. 미니어처라기보단 빅어처. 이거 엄청나게 큰 미니어처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카메라 워크도 다 진짜고요. 근데 대신에 그 위에 다리를 건너는 캐릭터들은 다 컴퓨터 그래픽인 거죠.
어우, 정말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간달프가 발로그와 홀로 맞서는 이 장면. 다리가 끊어지면서 발로그는 저 끝없는 심연 속으로 추락하게 되죠. 네. 영화 처음 볼 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죠. 간달프가 이렇게 허망은 아니고 이렇게 위대한 최후를 맞이하다니. 또 이렇게 간달프가 발로그와 함께 끝없이 추락하는 이 장면은 영화에서는 이제 두 개의 탑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이죠. 이렇게 글람드링을 손에 쥐고 멋지게 다이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그와 함께 발로그와 싸우도록 하죠. 이제 반지의장, 이 레고 반지의장 게임에서 이렇게 영화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재현해서 너무나도 좋은 점도 있지만 게임성으로 봐서 조금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이미지를, 영화 속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한 거는 멋있는데 게임적으로 너무 단조롭거든요. 그냥 계속 추락을 하다가 이제 때리다가 불을 피하고 계속 때리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3번을 반복해야 돼요. 별다른 그렇게 특이한 스테이지 기믹도 없고요. 그래서 약간 너무 레고 게임 자체가 반복적이지는 하지만 게임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반복적인 메카닉을 숨기는 게 굉장히 훌륭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게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그냥 계속 똑같은 버튼만 누르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뭐 이 음악과 이미지 덕분에, 이 비주얼 덕분에 그래도 완전히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길다는 점,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때려주고요. 계속 때려주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계속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존 하우의 스케치 한 장을 영감을 받아서 그 스케치를 그대로 영화 속에 담아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반지 원정대는 아라고른의 통솔 하에 이제 모리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원작에서는 간달프가 추락한 후에도 계속 모리아 탈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리아의 동쪽 문을 지키고 있는 오크들이 습격을 하거든요. 하지만 간달프의 희생으로 분노 레벨이 맥시멈인 이제 아라고른과 보로미르한테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죠. 계속 근데 이제 스테이지 막판에 다다랐는데 아직도 전설적인 그거를 레고를 100%를 못 모아서 살짝 조마조마하네요. 아까 트롤한테만 안 죽었어도 지금쯤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레골라스로 다시 관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골라스 점프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요. 레골라스는 왠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근거리 공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리치가 너무 짧아요. 이렇게 요정의 검이 이제 단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툭 하면은 이제 저는 근접 공격을 하고 싶은데 툭 하면 이제 화살 공격으로 바꿔버려서 그래서 조절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골라스가 다른 반지 원정대 멤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어 줬고요. 길을 만들어 줬고요. 김리가 열심히 올라갑니다. 화살들이 계속 날라오는데 절대 맞추질 못해요. 게임 메커닉상으로. 그냥 스톰트루퍼가 따로 없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렇게 고블린을 던져주지만 한 방에만 떨어지죠. 조금만 더 하면 100% 될 것 같은데 레골라스로 해서 저기 위에 관역을 맞춰주면 이제 보물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드디어 100% 달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모리아에서 나갈 시간이네요. 그래도 보이는 김에 일단 다 부숴주고요. 성가신 고블린은 저리 가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고블린을 3마리 처치하고 이제 아라고른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모리아를 드디어 탈출했지만 간달프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너무 슬펐어요. 처음 봤을 때. 그리고 간달프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지금도 볼 때마다 너무 슬퍼요. 이 음악이 하워드 쇼어의 이 음악이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도의 한 방울 눈물, 그냥 저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리아 광산 스테이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는 얻는 건 없지만 해금할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가 풀렸죠. 이 스테이지는 거의 30분은 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한 스테이지 중에 최장기간인 것 같습니다. 레고 저 다리를 보니까 아마 발로그가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새로운 디자인은 미스릴 헤드드레스 투구 비슷한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하지만 원정대회 만나기 전에 이렇게 아이센가드를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루만이 우루크아이를 만들고 있는 장면이네요. 사실 원작에서는 우루크라는 종 자체가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힘센 오크들을 뜻하는 게 우루크인데 사실 모르도르에서 처음 출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센가드의 우루크아이가 그 모르도르의 우루크를 조금 더 개량해서 발전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사루만이 그냥 따로 우루크아이를 만든 것인지 그게 좀 미묘하게 헷갈리네요. 딱 명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지의 제왕 영화 오리지널 캐릭터인 러츠가 등장을 하네요. 네,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반지 원정대의 마지막 스테이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